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른바 입틀막 법이 시행이 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고 최고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특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정권 회복을 위한 특검에 대해서 또다시 민주당이 침대 특검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통일교 특검 때처럼 말로만 특검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드러누워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특검을 무산시키겠다는 작전입니다. 민주당 특검 추천 배제가 궤변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배제 특검을 수없이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 못하는 겁니까?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민주당입니다. 제3자 추천 특검이 현실적이고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인 특검들은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까? 수사 범위도 이번 사태와 선관위 내부로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이야말로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무책임한 목리입니다. 투표함에서 지난 선거 투표 용지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선거 당일 서영교 의원과 노태학 전 위원장이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과거부터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 카르텔까지 뿌리를 뽑으려면 수사 범위 제한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특검은 처음부터 국민이 요구했고 결국 국민이 민주당의 특검 수용까지 관철시킨 특검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했던 특검대로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이재명 밥 친구 위초란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침대 특검으로 버틴다면 결국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퇴장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독식한 것으로 모자라서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패스트트랙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총장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입니다.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밀어붙여야 하는데 야당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보안 수사권까지 박탈하면서 국민이 그 진상을 알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재판 모두 취소될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올스톱될 것입니다.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만 봐도 이재명 사법 쿠데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도 시행됩니다.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 무모한 일을 할 것입니다. 하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입니다.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당만이 아니라 국제 언론 단체들까지도 우려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였고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화답했습니다. 반중 언론 문 닫고 감옥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입니다. 결국 헌법 개정에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원포인트 개정, 헌법 개정도 아마 그를 위한 빌드업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서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 개혁안을 추진해서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막아내겠습니다. 경제위기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OECD가 우리 경제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춰 잡았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를 수정해서 내놓으면서 이미 정부 부채 비율이 GDP의 5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부터 교육, 노동, 연금, 재정까지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경제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작년 사업자 폐업이 100만에 육박하면서 폐업률이 8.64%에 달했습니다. 소상공인 주요 업종 폐업률은 11.08%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00조 원을 넘었고 연체는 22조 원에 달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사실상 절벽입니다. 그나마 힘겹게 버티고 있는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태풍 앞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까지 성과급 내놓으라고 줄 파업에 나서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내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음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와중에 미국 의회는 우리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비판하는 공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팡의 로비를 탓하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보복이 현실화된다면 결국 우리 기업의 막대한 손실과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유일한 자랑인 증시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외국인은 올해만 국내 주식 157조 원을 팔았고
최근 11일 연속으로 36조 원이 우리 증시를 떠났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증시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를 들여서 경제가 살아나는 올바른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당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즉 온라인 입틀막법이 시행됩니다. 벌써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병 같은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했겠습니까? 입틀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조작 정보인가 아닌가 여부를 방미통일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이 정부가 방미통일을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의 친정부 인사를 채워넣으면 정치 권력이 입맛대로 진실,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됩니다.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합니다.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입니다. 과거 김대엽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 최근에는 연어 술 파티 괴담까지 그야말로 가짜뉴스 촉법 정당이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만약 민주당의 허위 조작 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가 당사까지 팔고 거리로 내앉았을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온라인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입니다.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선관위가 반성커녕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록 제출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제출 검토 문건에 이어 선관위원 사퇴 요구를 막기 위한 사퇴론 대응 검토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3 선거관리 참사의 주범 선관위가 사퇴 수습보다는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을 은폐할 방법만 궁리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부도덕한 선관위의 운명은 오직 해체뿐입니다. 이 같은 선관위의 범죄 은폐 의혹까지도 모조리 특검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당연한 요구를 궤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우선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선거 지원 업무를 소관하는 행안위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특검 수사 대상 1호는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한 직무대행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던 과거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느닷없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꺼내들었습니다. 위철한 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노태학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했고 현직 판사들이 시도, 시군구 선관위원장
또 겸직하는 구조에서 대법원 추천 방식도 검토할 가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대한변협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은 무늬만 특검하겠다는 대국민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깔끔하게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말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말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은 속도전으로 시작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0월 달에 민주당 과방위원장이었던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12월에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왔는데 그 시간이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았고 저희가 필리버스터로 필사적으로 이 법을 막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대로 강행돼서 법안 발의 지금 오늘이 7월 6일이니까 거의 반년 조금 지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으로 의심되는 예상되는 소위 입틀막법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굉장히 큰 위협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2일에 이 최고위 회의에서 당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제 옆에 앉아 있는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처음으로 했던 계곡정비 사업의 치적을 빼앗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고 해서 경찰이 민주당을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지금 몇 차례 아직 받고 있지 않다가 이번 주에는 어쨌든 수사를 받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야당의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한 정치적 발언조차도 민주당이 고발하면 저 역시도 앞으로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말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당하고 나면 말을 못합니다.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고 사전검열 스스로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정부가 법으로 급박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고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근대 역사를 돌아보면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확하게 언론 자유의 발전과 똑같이 진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입만 열면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자유를 외쳐오던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법을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리 유튜버들의 비판, 우리 온라인상의 비판, 우리 국민적 저항, 야당의 비판을 틀어막겠다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 아시는 것처럼 5개 재판 중단돼 있고 13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은 전부 조작 기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조작 기소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언론사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튜버들 마찬가지죠. 확인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것이 조작 기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판단을 현재 방미통위 산하의 기구에서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허위 뉴스의 판단을 왜 정부 기관에서 합니까? 저는 30년 이상 언론계에서 일을 했고 수많은 언론 중재 사건 그리고 소송을 직접 당하기도 하고 또 지휘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정보의 판단은 굉장히 예민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위헌이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위한 온라인 입틀막법 지금이라도 시행을 멈추고 야당과 합의하에 국민적 공감대 위에 새로운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지금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숟가락만한 보안 수사 권한만 주어도 그 숟가락을 갈아서 그 칼로 정권을 겨냥할 것이다. 정청래의 말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검찰의 수사 보안권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이 한마디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정권을 향하게 될 검찰의 칼끝이 두렵다입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까? 권력을 위한 개혁입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그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지 않고 묻혔을 사건들입니다. 검찰이 그간 해왔던 보안 수사의 98%가 권력 수사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였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수사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의 수사만 믿고 우리들의 치안, 대한민국의 범죄 다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에만 발린 개혁, 지금이라도 멈추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정책 당장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3 지방선거로 인한 특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특검 추천을 놓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 것이라는 것 국민 여러분들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검 제도가 대한민국의 1999년도에 도입될 때 권력을 향한 수사,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해서 도입되었던 게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선관위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성역 중에 성역 아니었습니까? 이 특검 추천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조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는 증거를 덮어내는 것은 지금 정권에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권이 추천하는 특검, 국민들이 믿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야당 주도의 특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범위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계속해서 특검 추천권으로 공방을 벌인다면 선관위의 범죄 행위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가짜뉴스 없어져야죠. 거짓뉴스 선전선동 없어져야죠. 그래야지 강우병 같은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사태, 사드 전자파 같은 사태,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 국민적 갈등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짜뉴스를, 거짓뉴스를 선별하는 기관이 정부가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 가리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민주당 숨기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비판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다라고 해서, 기자들의, 언론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그 죄가 영원히 덮어지지 않을 겁니다. 당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최근 이병택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의 스벅가자 응원구호 징계 사례를 비판하면서 성역이 생기면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해진다. 성역은 신성모독처형을 가능하게 한다. 응원구호가 부적절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부적절하면 비판하면 된다. 발언을 근거로 처벌을 하면 기본권을 부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배재고 야구부 징계는 과도하다.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을 징계하면서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되었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자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정부 소속 기관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며 엄중 경고한다.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 라고 묻는다. 대답해 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 성역이다. 국민 모독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남준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것은 단순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한 행위이다. 5.18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공직 수행이 어렵다. 자진 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가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내용이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박병원이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자진 사퇴하라. 김용민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 부위원장,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영석 의원이 나섰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 역사를 폄훼한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설 것입니다. 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끔 한 번씩 옳은 말을 하시는 조갑재 대표가 나섰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6개월 출전 정지를 두고 대통령이 사실을 곡해해서 스타벅스를 공격하고 정부가 불매운동에 나선 뒤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집단 광기다. 민주국가에 성역은 없다. 성역과 특권을 주장하고 광주를 성역시하는 행위는 광주와 비광주 여론 구도를 만들 것이다. 제가 보기에도 여권에 지금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집단 광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한때는 이분도 옳은 말을 좀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단 광기의 사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몇 마디 했는데 이렇게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이 맡은 일이 규제합리화위원회니까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입도 지금 규제를 당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병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제발 집단 광기 사회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로 내려가셔서 좋아하는 자전거도 타시고 옳은말 좀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이제 좀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김홍걸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씨가 연희동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매각하는 사건을 두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홍걸 씨가 저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서 마포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체포되던 날 저에게도 출두 요구가 여러 번 오길래 저는 체포되지 않으려고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김홍걸 씨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고죄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재수 현 부산시장 통일교 뇌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역시 이 최고위에서 비판을 했더니 저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곧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재수 씨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서영교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의 본명이 서팔계인지는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알았다고 했다가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한 사건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의견서를 다 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되면 서영교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